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만나주신 여러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주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한식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 정도, 가장 낮은 곳은 15도군요. 서울이 18도고 대구 21도, 강릉이 21도 등을 나타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여전히 큽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3도, 부산 7도, 광주 5.2, 대구 5.9, 대전 2.9, 춘천 0.3, 강릉 9.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춘천은 늘 이렇게 춥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존스가 0.05% 떨어져서 12,393.9, 나스닥은 0.07% 올라서 2,791.19였습니다. 상승폭이나 하락폭이나 아주 미미하긴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이 미국 경기 회복 속도와 금융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40초 캠페인 잠시 나가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후쿠시마 쪽에서는 여전히 안 좋은 소식만 들어오는데 제1원전과 가까운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 여기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도 처음 검출이 됐다고요. 어제는 요드 검출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까나리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었죠. 근데 어제 잡힌 까나리와 뱅어, 아귀, 광어 등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도 검출이 됐습니다. 예. 특히 까나리에서 검출된 세슘은 1kg당 526베크렐로 일본 보건당국이 정한 건강 기준치인 500베크렐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은 바닷속 물고기들이 좀 더 작은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물고기 체내에 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방사성 요오드 잠정 규제치를 정해놓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야채류에 적용되는 1kg당 2,100베크렐에 준하는 규제치를 긴급 설정했습니다. 예. 또 해당 지역에서 조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요. 물고기 유통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식품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럽연합하고 오만은 지금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하고 사료 등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는데요. 이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산 식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따라서 다른 회원국들의 유사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만의 수입 제한 조치는 대상국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요. 원전 사태로 영향받은 모든 국가를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의 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적재된 사료와 식품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의 검출 여부를 검사하도록 수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EU의 수입 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작됐고요.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예. 최근 일본은 각국의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입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예. 독일이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원전 8기, 2020년까지 나머지 9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하고 3개월간 점검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돌아선 독일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원전 의존도를 100%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 다른 나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2020년까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원전 대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던 중국도 새 안전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 허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예. 현재 가동 중인 13기, 또 건설 중인 27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중국은 원래는 굉장히 많은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만 해도요, 90기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예. 중국의 원전은 사실은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굉장히 후쿠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원전도 뭐 점검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원전도 걱정인데 아무튼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부터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 0.2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3.25%, 대출 금리는 6.31%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이번 금리 인상은 올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월 8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은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억제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아서 돈이 은행에 유입되지 않는 마이너스 금리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9%였고요. 3월에는 5%, 6월에서 7월에는 6%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예.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것 역시 우리 경제하고 또 상관이 있는 문제라서 관심이 가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SK에너지가 기름값을 내리겠다고 한 지 사흘이 지났고 오늘 밤 자정부터 100원 할인되는 가격으로 판매되죠. 네. 예. 다른 그 정유사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가격 인하 대열에 S-오일이 먼저 가세를 했습니다. 예. 역시 오늘 밤 0시를 기해서 리터당 100원을 내립니다. 3개월간 지속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다만 SK에너지와 할인 방식에선 차이가 납니다.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 가격을 100원 할인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S-오일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는 SK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100원을 깎아주지만 자영 주유소들은 그 가격 할인폭을 재량껏 결정하게 돼서 가격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00원 싸게 공급받았지만 유통 마진을 얼마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그 주유소 자율에 맡긴 겁니다. 그러면 100원보다 더 내릴 수도 있고 덜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일단 SK에너지 측에서는 100원보다 덜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SK 주유소들이 가격을 100원 내리는데 경쟁사인 S-오일 주유소들은 또 가격을 뭐 덜 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이제 S-오일은 했음직하고요. 예. 그 SK에너지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후 정산 시 100원을 할인받는 데 반해서 S-오일은 그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바로 현장에서 그 100원 할인 혜택, 많게는 이제 100원까지 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한 발 조금 더 나갔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할인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뭐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휴를 맺고 있는 신용카드만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꼭 예. 제휴 카드 아니어도 100원 할인폭은 적용이 됩니다. 예.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GS 칼텍스도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할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요. 예. 그 SK에너지는 주유소를 건너뛰고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그 다른 업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데요. 예. 그 업계 1위의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른 브랜드 주유소 고객들까지 모으고 있다는 그런 뭐 반발입니다. 예. 반면 S-오일은 가격 인하에 동참하면서도 주유소를 끌어안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 현재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만 뭐 편법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혼합 판매와 관련해서 그 SK 간판을 단 주유소들을 겨냥해서 SK에너지보다 더 싸게 100원 싸게 공급하는 그 S-오일 제품을 구입하도록 뭐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나머지 GS 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이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가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국세청이 그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3곳 또는 뭐 4곳을 일제히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통상적인 4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로 뭐 계열사가 70여 개에 달해서 번갈아 받으면 해마다 10여 곳은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K에너지도 그 전격 기름 인하 당일엔 그 자발적 결정이라고 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의 사전 의견 조율이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업계의 이 같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이건희 회장의 그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은 면한 것 같다는 그 발언 논란이나 또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그 정부의 문제 제기 등 그 일련의 사태가 터진 직후여서 시기적으로 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예. 통상적인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 이번 조사의 수위나 또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네, 그 2거래일 만에 경신인데요. 전날보다 그 14.56포인트 상승해서 2130.4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 등 그 대외 불확실성을 모두 극복한 것처럼 솟구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어제 이제 대량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그 1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 달러화와 엔화의 최저 금리 수준이 계속돼서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인데 그 선진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예.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또 지진 여파로 곤경에 빠진 일본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 한국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중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서도 매력이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등 선진국의 출구 전략이 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 흐름은 일시에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건 아니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그 양극화 현상도 감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물가는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이 튀어오르는 패턴이 반복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표상의 경기가 좀 회복 양상에 접어들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런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셋값이 수그러드나 싶으면 기름값이 고개를 들고 또 기름값을 찍어 누르니 이번에는 먹을거리 가격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 올릴 때 덩달아 올려놓고 보자는 업체들의 심리도 이 물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기초 소재 식품에 이어서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곡물, 채소, 포장재 등 각종 원재료 가격 인상의 위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걱정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이건 일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반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는 좀 수동적이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 도쿄의 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권철현 대사의 얘기에 대해서 일본 쪽 정부 혹은 정치권의 반응이 혹시 나왔는지요? 예, 어제 일본 외무성의 사사의 게니치로 사무차관이 권철현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설치 계획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예. 이 밖에 마스모토 대학기 외무상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한국이 법적인 근거 없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예. 신만혜현 지방의회 의원들이랑 신만혜현 지사가 한국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라고 외무성에 요청을 넣은 정도입니다. 예. 그 밖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예.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자기들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본 전체 반응을 보기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본 국민들은 지금 원래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예. 지금은 재복구에 바빠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편입니다. 예. 일본 정부나 일부 정치인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마네현 같은 곳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예. 지난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영토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내심 독도 문제에서만큼은 밀리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것보다 이 한국 독도에서 더 적극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중국과는
특정 물질의 수출 문제까지 걸리면서 무역 분쟁까지 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제기되면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느끼기에도 유독 이 독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여기서 느끼기에는 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남쿠릴 열도, 일본에서는 북방영토라고 부르는데요. 예, 홋카이도 북동쪽에 있는 섬을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그걸 두고 간나우트 일본 총리가 올해 2월에 폭거라고 비난한 적이 있죠. 폭거라고. 예. 예, 그 상대국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폭거라고 좀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 국민 중에 북방영토야말로 일본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가는 반드시 상대국의 어떤 힘이나 크기만 보고 어떤 소리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예,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일본 국민들이 지금 한일 관계 분위기 좋은데 뭐 독도가 꼭 괜히 그러느냐. 독도가 사실 일본 오키 섬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론이 조성될 경우에 일본 정치가라고 해서 독도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거죠. 예.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그 상황은 쿠릴이나 아니면 센카쿠보다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북방영토라고 하면 홋카이도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섬이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평범한 일본인들도 북방영토는 우리 땅이다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예, 사실 독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에서는 뻔히 맑은 날에는 보이는 땅이지만 예, 일본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다케시마라고 하면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가 한국 쪽하고 일본하고 정치가들이 서로 약간 좀 그런 독도 문제를 갖고 논란이 오고 갈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예, 그거 우리 땅 아니냐라고 자꾸 관심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태도를 취하면서 예, 또 교과서 문제로 일본 측이 먼저 이 불씨를 만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여론도 이런 일부 국수주의적인 정치가들이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성금도 모으고 그러면서 또 이 일이 터지니까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럴 필요조차 없다. 이건 뭐 일본 쪽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이런 고민이랄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지요? 당연히 알겠죠. 예.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에서 앞서갔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일본인들이 서양인인 줄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예. 여기도 우리와 똑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예. 이웃이 어려울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정성을 다해서 돕는 것은 우리가 고유한 미풍 양속이고 예. 일본은 예전부터 그런 한국의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예. 최근에 손정희 씨가 100억 엔, 개인 돈 100억 엔을 의원금으로 내서 일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예. 손정희 씨가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이름을 손마사요시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일본인들 중에 손정희 씨가 제일동포, 한국계 제일동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오늘 신문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산케이 신문 같은 신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설을 중단하라고 자기네 사무차관이 항의한 거는 국제면에 조그맣게 1단짜리 기사로 집어넣으면서 예. 일면에는 손정희 씨가 100억 엔 그리고 배우 배용준 씨가 10억 원을 내놨던 소식 그리고 그런 선의가 이재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지적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을 정도입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우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를 예. 일본 신문들도 잘 아는 거죠. 예. 뭐 또 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특파원은 또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해서 여기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그렇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이충원 도쿄특파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고객님, 다시마, 싱싱한 다시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마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희 젖은 다시마 어디 있어요? 건조된 거 말고. 아, 여기 거긴 이쪽에 있는 거. 물에다 그냥 시쳐서만 먹으면 되는 거. 시작하고 한번 꼭 짜셔갖고. 아빠 성일이가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마를 지금 계속 사라고 며칠째 얘기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마를 오늘 사는 거야. 소금을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사갈까요? 선일염이 없네. 선일염 벌써 동났네. 진짜 다시 와야 되겠네. 글쎄 꼭 먹어야 되나? 다시마나 소금? 다시마 지금 많이 드셔야 돼요. 아, 바다에 지금 뭐지 유수에도 그거 오염이 됐다 하는데 겁나지 이런 거 사물래 해도 가자 아가. 안 먹는 고객님, 다시마, 싱싱한 다시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동탄의 한 대형마트 식품 진열대 근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3, 또 중3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는 45살 주부 강명호 씨. 소금을 진열하는 곳을 가니까 굵은 소금은 아예 텅 비어 있었다고 하네요. 소금뿐만이 아니라 다시마, 또 쌀도 혹시 모르니까 깨끗한 걸 미리 사두자 이런 그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걱정도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육시적 풍경 박소영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노래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모든 것은 바람 속의 먼지와 같다. 이 상황에 딱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이 노래는 서양 그룹이 불렀는데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됐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히트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바람 속의 먼지가 신경 쓰이는 것만은 사실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김중규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하면서 이 한상률 수사를 일찍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한상대 지검장은 지난 3일 기자실을 찾아와서도 들여다봤자 뻔한 거 계속 들고 있는 건 내가 정리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중규 총장은 시간을 두고 미진한 대목을 마저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겨레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이었던 원충현 씨가 2008년 10월 8일 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남경우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남경우 부행장이 잘 봐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예. 남경우 당시 부행장은 이 김종익 당시 KB 한마음 대표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강정원 당시 행장과 국민은행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예. 이 원충현 전 조사관은 돈 받은 사실을 김충곤 당시 점검 1팀장,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돈을 나누려고 직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제보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가 돈을 돌려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예. 요즘 하도 큰 액수의 돈만 소식을 듣다 보니까 네. 소박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200만 원이라고 200만 하니까. 원. 좀 그러나 더 뭐 많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고요. 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11,000여 톤을 바다에 방류하면서 미국과는 사전 협의를 했지만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에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마스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 통보를 했고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각국에 통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대사관 측은 4일 오후 4시에 각국 외교관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오염수 방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를 했고요.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11시에 주 일본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요즘처럼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통보도 안 하고 했다는 건 감대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게요. 네, 기분이 나쁜 뉴스가 되겠고요. 예.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 지난 2일에 이 태백산맥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계획했다가 그 전날인 1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계획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예. 이 취소 배경에 대해 기상청은 예상보다 동풍이 별로 불지 않을 것 같아서 인공강우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을 파악한 신하경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태백산맥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이 비가 떨어지는 태백산맥 동쪽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예. 동일보 보도도 있는데요. 이 정부가 지난달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 4개 현에서 생산된 채소에 대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수입된 채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이 같은 지역에서 수입된 청주나 과채 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량은 43만 톤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4일부터 4일까지만 이들 4개 안에서 수입된 식품이 모두 12만 7,859kg이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극미량 검출이 됐다라는 그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하려 국내 수입식품업체들과 접촉했더니 예상보다 반발이 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정말 기가 막힌 해명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업체들 이익이 더 우선됐다는 이야기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역시 동아일보 보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4대강 사업에 해당 지역 업체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도급액 8조 3,430억 원 가운데 지역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4.2%인 3,493억 원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예. 하도급도 이 전체 3조 5,602억 원의 12.5%인 4,452억 원만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인가요? 이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가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였었습니다. 예.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방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도록 용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반값 정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의 적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80 내지 85%라면서 예. 이 분양을 받는 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고 반값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양산돼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가 인상을 보금자리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액에 따라서 연간 최고 120만 원까지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 예. 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4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서 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될 때의 지원 대상 기준인 연 근로소득 1,700만 원 미만 가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반면에 최저 생계비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이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연 1,727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상 기준은 오르지가 않은 거죠. 예. 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2009년 59만 1,000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56만 6천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검찰이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4명 그리고 경남 창원의 대림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이모 씨 등 5명이 이 최근 검찰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위해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검찰은 지난해 제정된 DNA법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 법이 주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조사를 했는데 이 88.2%인 874곳에서 3,640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해냈습니다. 임금과 법정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이 280곳이었고요. 체불액은 10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은 77곳이었습니다. 대학이나 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이었고 용역업체가 변경됐을 때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23%인 83곳이었습니다. 예. 청소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 원, 주당 노동시간은 39.5시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스님 출신의 정모 씨가 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고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조 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던 거였는데요. 예. 자승 총무원장이 1992년 중앙종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 자격 요건인 승납, 그러니까 스님이 된 횟수인데요. 이 승납 20년에 이르지 못하자 1969년 1월 15일 3위계, 그러니까 예비 승려가 되는 계를 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을 제출을 했고 2006년 2월에 이 3위계를 받은 시기를 1972년으로 다시 늦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정 씨가 항고를 했고요. 서울고등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무혐의라고 단정짓기엔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걸 받아들인 건데 이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원장 선거 때 제기됐다가 이상 없다고 결론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교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 정 씨는 지난해 자승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고요. 그 후에 멸빈, 그러니까 승적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위암 장지연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이들의 서훈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장지연의 경우 1905년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분개해서 그 유명한 시리아 방송대국을 쓰는 등 이 항일적 언론인으로 평가를 받아서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예. 하지만 이 그 장지연은 1916년경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글을 썼고요. 같은 해 이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위해서 환영 하세가와 총독이라는 한시를 시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예. 참 그 사이에 그 당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정권에 대한 신뢰 위기가 있고 국책 사업으로 인한 우리끼리의 갈등의 위기도 있다. 이것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가져온 정치적 파장, 이것이 이제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당장 이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자, 우선 그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에 내각이나 청와대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제 그 책임을 묻느냐 이런 그 요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당에서 거듭 이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손해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집권 4년째 그것도 내년에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기에 영남 전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또 영남이 대통령 지지 기반인데 그 지지 기반이 크게 악화되는 결론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건 정말 국익에 기초해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 예. 원칙을 세웠고요. 또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가까운 장래에 이런 허브공항을 만들 만한 그런 항공 수요가 창출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그 부담이 된다. 예. 그런 부담이 되는 결정을
전임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갈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물론 과정상에서 이 사안을 너무 길게 끌어서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문책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백지화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다 나온 내용이기도 하긴 한데요. 네네. 이제 동시에 또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애초에 이제 타당성이 없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것이 그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다른 사업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다른 그 이후에 다른 논리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누가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공약을 거르는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개 보면은 이제 대선 공약이 어떤 정부든 모두 100% 그 현실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인수위에서도 한번 거르고 또 그 이후에 몇 번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지역의 열망이 강하고 또 이 그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제 넘어온 것이죠. 넘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건 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만큼 꼭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데 이걸 고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국정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정치적인 그 손해가 나고 또 그런 국민들로부터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오히려 바꾸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런 판단의 범주 안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그것을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기로 한 것이고요. 결국 지역의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나 이제 그 시중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일은 이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를 그 법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먼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번에 침공항이 백지화된 동남권의 일부가 대가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거론이 됐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지금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여튼 전문적인 특히 이거는 과학자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될 때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예요. 그때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라는 것 때문에 애초에 그 충청 지역에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른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건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표현이 아니고요.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그런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어떤 과학 발전이 이게 특히 기초과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게 무슨 충청권에 안 간다, 충청권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대통령께서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처음 구상을 할 때 충청권 특히 세종시 입지를 고려해서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입지 여건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엄밀하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결국은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데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분석하는 데 따라서는 만일에 이제 전문가들이 꼭 충청도에 다 모여있지 않아도 된다 하면 청와대는 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역에서는. 그것 역시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이게 과학 비즈니스 도시가 아니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충청권 내의 벨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기초과학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금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이제 비속 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산지법, 그러니까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이걸 이제 유보시킨다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경기도에 한 6천 개 가까운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도 한 200%까지 더 들어선다. 그러면 지방은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런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이게 또 마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그 신공항 백지화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비쳤기 때문에 자칫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어떤 분리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규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수도권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예.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역 발전에 대해서 저해 요인이 되는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합리적 범위를 결정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인이 될 정도로 그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이 점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경기도에 몰린다라는 것은 지나친 예상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꾸 이제 당에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대구에서는 청와대 부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영남권 통틀어서는 청와대에서 너무 또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아마 책임론도 자꾸 나오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예.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지역 민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대통령께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 예. 지역 민심을 몰라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가 지역민들이 정말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과 요구가 투영된 현상이다. 예. 그리고 신공항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고 안 발전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그만큼 지금 지역 발전에 대한 각 지역의 욕구가 큽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공항 문제는 좀 되지 않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공항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공항 문제는 다른 개선책을 대안을 또 찾을 것이고요. 예. 또 각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정부는 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 예. 이런 좀 장생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좀 보도가 엇갈리는군요. 어떤 조사는 30% 중반을 기록했다는 결과, 즉 좀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조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조사도 그 결과도 나오고. 근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얘기, 다시 말해서 당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수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게 집권 4년 차라는 것이요. 역대 예. 정부를 보더라도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집권 4년 차가 되면 기대보다는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표출되기 마련이고요. 예. 또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금년 봄에 이제 경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문제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물가, 전세난 등등 해서 민심이 그렇게 좋아질 여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신공항 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집권 4년 차에 이게 국정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예. 신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어떤 조사기관에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 그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지금 국민들이 그 여권에 기대하는 것도 아마 큰 틀에서의 통합 그리고 또 그 통합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인터뷰에서 그 내년 총선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4.27 재보궐선거도 그럼 같은 그 분석을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4.27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을 제외하고는 원래 야당이 갖고 있던 곳들이고요. 예.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 한나라당이 선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공천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선거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구도와 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4.27 재보선 이후에도 김무성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이 당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 네네. 뭐 사퇴 얘기도 나왔었고 뭐 등등 좀 복잡했습니다. 네. 청와대 내 입장은 좀 엇갈렸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또 그 상황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 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서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과 이익 공유제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계시고요. 예.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침과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정운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과이익 공유제는 그 개념이 조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뭐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우리나라 지금 기업 생태계나 국가 경쟁력을 보더라도 어쨌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반과 그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 하는 예.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예. 또 그걸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재보선을 앞두고 지금 김해을이 여전히 그 야권 단일화 때문에 뜨겁네요. 한 달 넘게 공을 들이고도 결국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인데 어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출연해서 민주당의 방식은 야권 연대가 아니지 않느냐, 또 순천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양보한 것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사실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어제 다른 언론 표현을 보니까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네요. 민주당 연대연합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반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던데 어느 만큼 그렇게 성토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일정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연대연합의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흔쾌하게 들리진 않네요. 흔쾌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특히 이제 그 순천 쪽에 무공천을 주장해 오셨고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천 쪽의 무공천의 의미를 이른바 폄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 순천에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한 것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예. 저희 자체로 여론조사도 해봤지만
민주당의 기득권 지역인 순천에서 무공천을 하는 것, 그리고 연대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그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예. 또한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순천에서 무공천하는 것이 굉장한 반발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 비난도 있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연대 연합을 위해서 양보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순천에서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부터 아직 교착되어 있긴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의 연대 연합의 그 단초가 열렸다. 이 점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결국은 민주노동당 후보가 순천은 단일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김해을로 얘기를 이제 좀 집중을 해보죠. 국민참여당은 시민단체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 즉 50%의 여론조사와 50% 그 국민참여 경선 방식. 이것은 이른바 이제 동원 투표, 조직선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김해을만 동원 경선을 하자는 것이냐? 다른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강자의 횡포다라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론은 어떤 건지요? 강자의 횡포다 이런 단정도 문제지만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유시민 대표가 생각하시면 그건 훨씬 더 큰 잘못에 빠집니다. 예. 그것은 또 다른 독선이기 때문이죠. 아마 국민들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의 한 분이 벌써부터 그렇게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바로 그 국민 참여 경선으로 모든 곳에서 최고의 후보를 선출하고 만들자 이렇게 그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간의 여유가 충분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저희가 순천에서 출마하지 않는 것, 저희는 순천에서 출마하지 않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 컨벤션 이펙트, 그러니까 경선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방식을 주장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해에서만 민주당이 국민 참여 방식을 주장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대규모 경선을 수용하지 않았고 또 김해에서는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 경선을 수용하지 않게 되니까 시민단체가 불가피하게 중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천은 시민 배심원단 경선으로 하자, 김해는 국민참여 경선 50%와 여론조사 경선 50%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강자의 횡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어차피 국민참여 경선 방식은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참여당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국민참여당 요구대로 뭐 여론조사를 해서 하든가 전부 아니면 뭐 이제 파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맞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고 파기되는 이런 상황은 저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원칙도 지키면서 또 이 협상을 타결시킬 것인가 이런 지혜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박주선 최고위원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전하자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지면 국민참여경선단 구성과 현장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 이 의도란 말을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참여당 쪽에서 전부 여론조사로 가려는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단 구성과 현장 투표를 끝까지 막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 협상이 무척 더 어려워질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이미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확정이 돼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은 다 공유는 하고 계신 모양이죠? 역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야권 연대가 그렇다면 내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참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 기계적 야권 통합이나 연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내 일부에서는 아예 전체적인 야권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정일관 내년 그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서 야권 전체 진영이 민주진보 전체 진영이 예. 대연합 대통합당의 길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막상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대연합의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욱 절박하게 대통합의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지역마다 그 실정이 다르고요. 후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의 집착 정도가 다른데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관된 후보 단일화의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의 당 안에서 어렵더라도 정파 등록제와 같은 이런 그 정당 간 연합 당의 모습을 취해서 단일한 당을 만들고 단일한 그 공천 기준, 후보 단일화 공천 기준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룩해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연대연합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이 음악은 미니 인터뷰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안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기상청을 연결할 텐데요. 내일 우리나라의 비 소식과 함께 남서풍이 유입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일본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될 가능성 이거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뭐랄까요 좀 헛갈리고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안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계셔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비를 앞두고 오늘 다시 기상청의 김승배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오늘 나온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것은 어저께 김승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르다는 건지 틀리다는 것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방사성 물질이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내일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MBC 뉴스를 통해서도 아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풍이 한반도 남쪽으로 불어서 이제 그 후쿠시마 쪽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남쪽으로 갔다가 남서풍을 타고 돌아올 것이다. 이건 어저께 김승배 대변인께서 부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전 세계 상공에 퍼져 있는데 방사성 물질이 지금 중국 쪽에서 오는 그냥 중국 쪽에서 오는 남서풍을 타고 오는 것이지 뭐 시계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후쿠시마 것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MBC 보도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즉 후쿠시마 쪽에서 발원하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타고 와서 중국 쪽에서 오는 남서풍을 편승해서 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쪽에서 바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 4일 만에 오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가는데요. 여전히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 3일 전에 고기압이 중국 쪽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일본의 서쪽에 중심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시계 방향에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압을 어느 한 곳에다가 확 고정을 시켜놓고 가정하면 그 후쿠오카 위의 공기가 그 시계 방향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 고기압 순환 안에서. 자, 그런데 이 고기압이 가만히 있질 않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에서 한 4, 5일 전에 예상했던 그런 모델들이 그런 어떤 수치 모델이라는 건 어찌됐건 자연현상을 간단하게 이제 모의를 하는 건데 자, 그런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모델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고기압이 마치 한 자리에 우리가 저기 원판 돌리듯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후쿠오카 공기가 한 바퀴 돌리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고정했을 때 그런데 이 고기압이 강물 따라 흘러가듯이 동쪽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 위의 공기가 그런 순환을 하고 싶은데 이 큰 공기덩이가 동쪽으로 밀려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서풍이 들어오는 건 7일날 사실이지만 후쿠오카께 날아와서 가능성 그렇게 이동해 올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보는 겁니다.
고기압이 동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 큰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 이 공기가 뭐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진 않죠. 하루에 한 100km 정도 속도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일본의 서쪽. 그러니까 고기압의 좌우 폭은 예. 한 2-3천 킬로미터 되는 큰 공기 덩어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서쪽에 있다면 우리의 동쪽이고 그 우리의 사이에 동쪽이죠. 네, 우리 네, 사이에 네,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네. 그게 이제 덩어리가 지금 반경 수천 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저쪽 중국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그리고 네네. 이제 지금 시속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 고기압의 움직임이 한 50km 또는 한 알겠습니다. 50에서 100km 속도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자면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기압 덩어리가 있고 네. 그게 뭐 수십 킬로미터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내일이나 모레가 돼도 여전히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뭐 저쪽 뭐 태평양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본 사이에 있을 텐데. 고기의 중심이 네. 그러니까요. 그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면 네. 바람은 자연히 지금 우려하는 바대로 네.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 돌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가능성을 낮게 보실 것이 아니라 무척 높게 보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가 말한 그런 그 공기의 흐름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예. 저희도 슈퍼컴퓨터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후쿠시마의 위의 공기가 예.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9시에 기상 조건을 주고 예. 48시간까지 범위 내에서의 그 흐름을 예측을 해보니까 예. 그런 후쿠시마에서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내려갔다가 예. 내려가는 진로를 하루 정도 잡다가 예. 역시 그 동쪽으로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모의해서 예. 저희가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린 거죠. 예. 그건 너무 낙관적으로 보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기류 변화에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걸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네네. 저 원하는 것은 낙관적도 비관적도 아닌 그럴 객관적인 걸 필요가 원하거든요.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고기압의 이동이라든가 바람의 네. 방향으로 놓고 볼 때에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태평으로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 시점에서 이제 그랬고, 자 오늘 시점에서 또 다시 예. 한번 모의를 해보면, 예, 그게 이제 궁금해서 내일과 오늘도 모레 전화 기류 드렸습니다. 변화가 이제 예측이 될 텐데 아직은 이제 9시에 기상 조건 전 지구적인 예, 관측자를 수집해서 주어주고 이제 바람의 방향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진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지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질문이 물론 있어서. 그렇게 치겠죠. 네. 그런데 물론 전제는 그렇게 와도 굉장히 미량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북반구 전체 이제 퍼져 예. 있는 상태고 후쿠시마께 직접 태평양 건너서 예, 근데 그쪽으로 오기 대변인님, 어렵다 이렇게 보는. 그 얘기는 대변인님께 여쭙진 않고 저희가 네. 원자력 안전연구원이니까 네, 그쪽으로 네, 네. 질문을 나중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기상청의 김승배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신을 판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일부 관계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자랑스럽게 떠나기 전 자신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생활 전체를 저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세요. 월급에 관해서는 나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 오랜 세월을 보냈다.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더 이상 청춘의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모두 받아들일 만큼 깊고 확고하고 관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몇 번이나 비틀거리더라도 여전히 거기 서서 판단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단지 부드럽게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만 묻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채널을 구독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더 많은 이야기나 음악을 듣기에 흐립니다.